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간암신약 리보세란이 미 FDA 승인이 불발되었죠. 자, CR 레터를 이제 수령했습니다. 주가는 점한가로 67,100원대에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어제 이제 기사에서도 어제 이제 저녁 늦게나 오늘 새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사이트에 이제 뉴스룸 사이트에 뜨든지 회사를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진양권 회장이 어제 더벨을 통한 기사에서도 밝혔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저도 이제 일어나서 살펴봤는데요. 암젠에 이제 승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홈페이지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관련되는 이제 발표가 있다. 8시 50분부터. 그래서 해당 영상이 한 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전에 5분짜리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CR레터 관련되는 부분을 밝히면서 HLB 관련되는 대부분 종목이 일단 하한가를 가는 모습 속에서 급락이 일단 나왔죠. 먼저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HLB가 FDA로부터 리보세란 관련해서 보완 요구 서한 CR 레터라고 합니다. 보통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해가지고 FDA 관련되는 부분은 최종 결정에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승인이 나왔을 때는 어프로브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CR 레터입니다. CR 레터의 종류에 보면 매뉴팩처링 관련되는 사이트에서 이슈가 생산 공정이라든지 약물 관련되는 이제 세이프티나 이피커시 관련되는 안전성 효능에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제네릭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티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CR 레터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제 병용이었기 때문에 개발사인 리보세란 관련되는 부분은 엘레바 테라피틱스, 캄리르주막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이 이제 각각 CR 레터가 나간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레터니까 통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받아서 이제 전해주니까 암젠의 발표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시차가 있는 상태에서 진양권 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5분짜리로 이제 알려진 내용에 보면 동부 시간으로 FDA가 이제 동부 쪽에 있으니까요. 5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6시 45분 통보를 이렇게 되었는데 엘레바와 항서제약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HLB에 또 전해져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발표하는, 그래서 이제 8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뒤에 이제 발표가 장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CR 레터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프로브 되면 이제 가장 한데, CR 레터가 평균적으로 40%가 CR 레터가 나온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유튜브 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CR 레터가 드문 경우가 아니다. 자주 있는 경우니까 어떤 경우로 CR 레터를 받았고 이후의 과정은 어떠냐. 통상적으로 CR 레터를 받으면 1년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거죠.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R 레터에 어떤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작게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상 1년 이내에 준비해서 리서브미션을 넣든지 재승인 심사를 넣든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드 드로울이 있습니다. 자진 철회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공청회 요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리서브미션 형태로 준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나오면서 시차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최장 1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밝혔듯이 그러면 이제 재심사는 기존의 이제 심사 대비해서는 시간이 좀 줄어서 6개월이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앞에 넣는 데 걸리는 최장 준비 기간하고 합쳐보면 한 1년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시점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오늘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양권 회장이 밝혔듯이 CR 레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약의 이제 효능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재임상 요구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는 위드드로우를 그냥 아예 그냥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은 건드려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주면 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럴 때 한 밝혔는데 세세한 내용은 HLB 입장에서 이제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들을 항서제약이 얼마나 좀 클리어하게 밝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CR 레터는 수정 보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캄릴리주맘에 대한 어떤 문서를 받았고 캄릴리주맘의 제조 공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항서제약 즉 답변이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국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실사를 통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을 할 때 이 폼 483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폼 483이 뜨고 난 다음에 이 노이즈 때문에 1월 달에 주가가 42,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폼 483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가 이제 NAI 그 다음에 보통이 이제 뭐 VAI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워닝 레터가 나오는 게 OAI다. 이거는 1월달, 2월달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폼 483이 옵저버가 이제 가서 이제 이 부분들을 경영진에다가 어떤 항목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어서 FDA가 하게 되면, 뭐 NAI 같으면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워닝 레터고, VAI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을 통과해서 이 적격으로 뜨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에 FDA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왔을 수 있으니까 항서제약이 이 부분을 좀 알려주면 사실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HLB가 이제 여러 IR을 하고 파이널 리뷰가 들어가기 전에 한 3월 달에 여기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항서제약의 답변 가지고 이제 문제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FDA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으로 받았냐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했으면 훨씬 좀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가 이제 CR 레터에서 하나가 되고 두 가지를 총 받았는데 캄릴리주맙 제조 공정 관련되는 부분 그런 어떤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가장 뭐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임상을 할 때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 관련되는 부분 이 효과하고 그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제 상업화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이 나갔을 때 임상 과정에서와 동일한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CM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MC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임상과 같은 어떤 결과를 많은 어떤 이제 대중화되었을 때 대량 생산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으면 CMC 이슈 때문에 대부분 CR 레터가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항서제약이 좀 더 클리어하게 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게 보완이 가능한 부분, 단순한 서류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실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조금 설명이 되어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나왔던 게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이제 또 보시면 임상에서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제 임상을 했으니까 각각의 이제 임상을 진행했던 병원들이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트를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는 이제 절차가 있는데 여행 제한 문제로 되어서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백인 비율이 높았던 게 이 카레스 310에서는 83%가 아시아계고 나머지 이제 17% 정도가 이제 이 백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절대적으로 이제 백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백인 비율이 높았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병원 쪽에서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실사를 갈 수 없어서 이 부분들이 마무리 못했다. 이런 어떤 요인이었는데 이것도 뭐 근원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두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CRL의 그 레터 내용에서 이제 포함이 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수정 보완을 할 때 HLB 입장에서 그냥 판단할 때 보면 이제 항서제약이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이니까 근본적이면서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뭐 VA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니까 이걸 언제든지 뭐 서류라든지 FDA가 가이드하는 그 부분에서 만족하는 형태로 해서 이 적격 생산업체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치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주느냐, 그리고 항서제약의 어떤 답변이 FDA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FDA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이 여기에 대한 어떤 확인들이 이제 파이널 리뷰 전에도 IR을 하면서 조금 뭐 좋았다라고 하는 이제 구두적인 어떤 답변으로만 이제 믿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이번 CR 레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좀 알려지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회사가 공개하든지 FDA에다가 관련 요구가 빗발치면 FDA가 이제 이 부분을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같으면 셀트리온이나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개를 해서 어디가 문제였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마무리를 해서 적격 관련되는 부분을 떤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서브미션을 한다. 요렇게 돼야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그리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하고 하면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이자 보고 리서브미션을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뭐 단축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월 달이니까 연말 내에 나오기는 힘들고 내년도에 뭐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보세라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HLB 입장에서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CR레터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번만큼은 신약 허가를 받아 주주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분코자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신약 출시가 또 늦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참담한 심정과 죄송한 마음이죠.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신약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야 드려야 되겠고 이와 같은 다음 적응증의 글로벌 삼성도 속도를 내겠다. 뭐 이 부분들은 지금 뭐 크게 지금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빨리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자 주가와 차트 관련되는 부분의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